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옆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가족의 숨소리를 들으며 혼자만 뒤척이는 그 고독한 시간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숙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지켜온 지혜와 현대의학이 증명한 자연스러운 방법들로 약 없이도 충분히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수면이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봄이 와야 새싹이 돋아나듯 밤의 깊은 잠 속에서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씻겨나가며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물어갑니다. 그래서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 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고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뇌의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므로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대신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몸에 맞는 새로운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불면을 사결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수많은 일들,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맺혀서 기운의 흐름을 막아 잠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걱정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잠을 방해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을까요? 이 방법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박하고 당연해서 이런 것으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와 달의 리듬에 몸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지혜였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르며 이 리듬이 깨지면 수면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세상에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리듬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어제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오늘 오래 주무시면 오히려 생체 리듬이 더 깨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며칠만 참고 견뎌보세요. 마치 시계의 태엽을 매일 같은 시간에 감아주듯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일정한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햇빛을 보시길 권합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햇빛은 우리 뇌에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베란다나 마당에서 잠시 햇볕을 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시더라도 햇빛만큼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길 권합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나무의 푸른 잎사귀,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의 속삭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혹시 외로우시거나 쓸쓸하시더라도 자연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늘려줍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속 답답함도 조금씩 풀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저녁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도 서서히 잠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치 꽃이 밤이 되면 꽃잎을 오므리듯
우리의 마음과 몸도 하루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이 때로는 더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위한 따뜻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식사량도 평소보다 조금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로 저녁을 드시면 좋습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라도 정성스럽게 차려서 드세요. 그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뉴스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자꾸 마음이 들뜨거나 걱정이 늘어납니다. 이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우리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신 식사, 웃어주신 이웃의 얼굴, 창밖에서 본 예쁜 구름 한 조각이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시간은 20분을 넘지 않게 하세요. 물의 따뜻함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샤워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샤워 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이 오게 됩니다. 3번째는 자연이 주는 선물,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불면에 좋은 여러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이런 선물들을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추는 예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룰 때 대추차를 끓여 마시곤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추에는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대추씨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대추차를 끓여 마시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대추 서너 개에 물 한 컵을 붓고 약한 불에서 우린 후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혼자 마시는 차라도 정성스럽게 우려내는 그 시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상추도 옛날부터 잠을 부르는 채소로 유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상추 먹으면 졸리다 하시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추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즙에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을 드시거나 상추를 우린 물을 마시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훌륭한 천연 수면제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우유의 기억이 있으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혼자 마시는 우유라도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를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연 치료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말린 체리를 차로 우려 마시거나 체리 주스를 조금씩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수면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견과류 몇 개를 드시면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모마일 차도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천연 진정제입니다. 캐모마일에는 가벼운 진정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줍니다. 저녁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간단한 운동과 호흡법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움직임들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법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하세요. 발목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호흡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세요. 이런 깊은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 잡념들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히 누워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들은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내세요. 왜 자꾸 딴 생각이 날까 하며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육 이완법도 효과적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팔, 어깨,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꽉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고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긴장하며 살아오신 몸에게 이제는 편안히 쉬라고 말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적절한 환경이 아니면 잘 자라지 못하듯 좋은 잠도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지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 더욱 세심하게 환경을 돌봐주세요.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방 온도가 시원해야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추우면 어떻게 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방 온도는 조금 서늘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끈적해서 불편합니다. 40%에서 60% 사이의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이 느끼는 차이는 큽니다. 빛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하세요. 커튼이나 암막을 이용해 외부 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의 작은 불빛들도 가려주세요. 완전히 어두우면 무서우신 분들은 발밑에 아주 약한 간접 조명을 두시면 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은 우리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자연의 배려입니다. 소음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드시되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불안하시다면 백색 소음이나 자연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시더라도 이런 소리들이 외로움을 달래줄 것입니다. 침구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적당한 탄력이 있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이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보온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평생 남을 돌보느라 자신의 잠자리는 등한시하셨을 텐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침실 공기도 신경 써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시고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활용해 보세요. 맑고 깨끗한 공기는 깊은 잠에 들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혼자 계시는 공간이라도 항상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해 보세요. 색깔도 영향을 줍니다. 침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색조로 꾸미세요. 너무 자극적인 빨간색이나 오렌지색보다는 연한 파란색, 초록색, 베이지색 같은 차분한 색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공간이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작더라도 나만의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유칼립투스 같은 천연 아로마 오일을 디퓨저에 넣어 사용하시거나 베개 근처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향기는 기억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향기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수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도 안 될까?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하는 조급함과 자책감이 오히려 잠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정원에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주며 기다리듯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일을 완성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저녁에 따뜻한 우유 마시기,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들도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잠이 안 온다, 내일 또 피곤할 텐데 하는 걱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잠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냥 편안히 누워서 깊은 호흡을 하시거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잠이 오지 않아도 몸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었는지, 얼마나 잘 잤는지, 꿈을 꾸었는지, 아침에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작은 기록이지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중요합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나요? 수면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가족들에게 설명하시고 저녁 시간대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가족들도 분명 이해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모두가 건강한 수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치유력과 회복력을 믿어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주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느껴 잠이 잘 옵니다. 단 저녁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사회적 관계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더라도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시고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잠도 편안해집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운동으로 풀어내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이 밤의 잠을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계절 변화에도 주의하세요. 봄과 가을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수면 패턴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온도와 습도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몸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중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식사, 가족의 안부 전화. 길에서 본 예쁜 꽃 한 송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그만큼 소중한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씩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 가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런 걸로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연의 치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만약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2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특별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오신 그 강인한 몸이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완벽한 수면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잠 못 드는 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와 다르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시고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완벽함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세요.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 편안한 환경과 평온한 마음이 갖춰지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서 약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아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히 잘 자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감정 조절도 쉬워집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잘 자고 일어난 아침의 상쾌함과 활력을 다시 느껴보세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세요. 그것이 바로 좋은 수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자연이 주는 깊은 잠의 축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꿀잠의 기적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위해 더 좋은 한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